2022년 4월 18일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설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오랜만에 유튜브를 봤더니 달성 사저에 구름 인파들이 모여셨대요. 딱 시기 맞춰서 사진전도 잘하고, 아마 그 오신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나 또 그것도 이렇게 보시지만은, 우리 공화당 그 집회 사진이 몇 장씩 이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였나?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2017년 3월 10일 그 돌아가신 탄핵 기각을 요구했던 5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들이 잘못된 짓들을 했는가. 백주 대낮에 저항하지 않고 태극기만 돌아듣던 5분이 돌아가신 것을 국민의 대부분이 모르고 계셨다. 라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은 또 우리 공화당을 이전 대한애국당을 창당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2017년 3월 10일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가 사망했다. 언론도 죽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죽었다. 이런 입장에서 불과 2달 20일 만에 8월 30일 날 저희들이 창당을 했습니다. 첫 모임이 2달 보름 만에 했고, 그리고 1달 반 만에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30일 날 창당 이후에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은 저는 한마디로 민초들의 위대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혹은 그 이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많은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 민초들의 저항을 보여주었듯이 나라가 망하는 모습, 언론의 그런 현실, 또 정치인들의 배신, 배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우리가 5년간 했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국민 속으로 표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 하나를 제외하고는 우리 공화당의 길은 굉장히 위대한 길을 걸어왔다.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선거 때 제가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투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당대표로서 뭐 이런저런 입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영원히 명예회복이고, 그 다음에 다른 자신들에 대한 복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묻혀버릴 때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추정했던 명예회복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윤석열이 와서 명예회복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명예회복은. 법적 재심을 통해서 탄핵 무효를 이끌어내고 또 명예회복을 가는 길인데, 구원은 그래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제가 미리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서 저한테 타진을 했고, 제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서 유영하가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달성사저에 그냥 묻혀서 사셔야 됩니까? 당원분들이
애처로운 마음에서 하시는 건 맞지만은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고마움이나 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믿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원로 친박 원로들도 지금 걱정들 많이 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해요. 유영하 변호사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지금은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은 당선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가야 될 길이지 않느냐. 제가 정치판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예견도 많이 합니다. 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당원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겸해서 유튜브에 당원 아닌 사람들이 당원을 가장해서 막말하는 거 유튜브가 차단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쌍말하는 소위 우리 공화당 유튜브라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버젓이 놔두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당원분들의 마음을 제가 가장 많이 알고 많이 듣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당원들 간에 서로 간에 이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 당원들 보고 네 탈당해라 소리 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당원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다. 특히 오늘 연석 기회를 하고 있는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생을 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이번 선거에서 고생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도 수용해 줘야 되지, 저분들 얘기도 수용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당을 지켜주고 또 지금도 당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 면에 있어서 산악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당원들을 추스리는데 지금도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그 책임을 묻는다 이런 부분은 책임은 제가 제일 크잖아요. 후보로서 당대표로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조금 안 좋을 때가 당원들 간에 여러 가지 서로 싸우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선거혁명을 한 거예요. 자발적인 자원봉사에. 그거에 혁명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만은 우리가 했는 그 과정이나 당원 한 분 한 분의 그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위대한 국민들이었다. 또 정당의 당원들이었다. 어느 정당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화기 누가 진동 회의 시간에 또 여론조사 계속 여론조사 하면 50군데 오는 것 같아. 오늘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경남 지역에 지금 예비후보 3분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금 중대선거구제가 11곳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전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중대선거구에 우리 당의 당원들이 어떤 분들이 적당하게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공화당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 발표하겠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한상수 인제대 법대 교수 최고위원, 부위원장 재훈호 최고위원, 위원 진순정 최고위원, 변성진 경남도당 위원장, 벼성 자문변호사, 이성원 자문변호사, 변혜룡 간사의 변혜룡 법률행정국장 이렇게 오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회의를 오늘 첫 회의를 12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변호사를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49세 서울법대 한국 및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현담 대표 변호사, 영남대 출강. 이성원 변호사를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과 이성원 변호사의 최고위원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두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두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원 변호사를 우리 공화당 인재 영입 담당 최고위원, 법률 자문 담당 최고위원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공심위원장 한상수 교수님을 비롯한 공심위원들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36세 법무부인 강남의 김수한 공직선거법 담당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2030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당의 재정 문제도 있지만은 당이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아무튼 저는 당사 3, 4, 5층을 다 내놓고 천막 당사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을 얻어서 3층과 5층 사무실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층만 저희들이 쓰기를 해서 당사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비용을 절감을 했다 말씀드립니다. 재훈호 사무총장이 지난 대선 또 그 전에 들어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훈호 사무총장의 사퇴서를 내서 사퇴를 수리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재훈호 사무총장은 재정담당 최고위원과 경기도당 위원장은 그대로 맡아주시기로 했고 사무총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생각입니다. 송영진 대외협력실장이 사퇴 계약 해지 관련 사퇴를 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변성진 변성근 조직국장은 본인의 신상 여러가지 몸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1년간 무급휴직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당이 정상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가면은 여러분 많은 좋은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경험 있는 인재들도 다시 하실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당에서는 아무튼 또 추후로 공고사직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적 변동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우선 변혜룡 법률국장이 법률행정 그 다음에 관리 국장으로 관리 부분까지 차량관리 등등 재산 우리 당의 재산관리 또 시도당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을 변혜룡 국장이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병익 실장이 전략기획에서 공보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부국장이 그런 뭐 인원도 없어요. 박기영 부국장이 조직 플러스 대외 협력 담당 부국장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민선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최민선 실장을 홍보실장으로 전환을 하고 업무 전환을 하고 홍보실에 신민호 팀장을 같이 해서 홍보실에서 우리 공화당 TV까지 당의 홍보까지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당 사무처는 최소한 인원만 하고 지금 그 이장혁 자료실장이 수행실장, 민원실장, 비서 업무까지 총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장혁 실장이 수행, 자료, 민원, 수행, 그 다음에 비서 업무까지 하기로 했고요. 송지연 재정 대리입니까? 공식이 송지연 대리가 재정 및 비서 업무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서 아직까지 뭐 재원호 사무총장이 직을 맡고 있으니까 재원호 사무총장은 당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직을 하고 당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은 사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표를 낸 것은 뭐 이미 공지를 했으니까 당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략기획 우리 그 연구원 부분은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상근 연구원장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4월달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어려움에 처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떤 간에 우리는 공당으로서 당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선대 공천진출위원장을 제가 맡게 됐는데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되겠지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대선거구제가 실시가 됩니다.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데 이 중대선거구제에 비례대표로 아니죠. 지역 출마하실 분이 있으면 요게 11개 지역인데 11개 지역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 당원들 동지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4곳 포함해서 전국 11곳인데 이 11곳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부산시장에서
그 단합대를 갔다 오는데, 그 단합대 정말 오랜만에, 정말, 야외에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우리, 동지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렇듯이, 하여튼, 어려울수록 우리, 끈끈한 동지애로, 하여튼, 하나 되셔가지고, 이, 위기 국면을 잘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침체돼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맨땅에서 헤딩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우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선, 일종의 후유증, 이 후유증에서 좀 빨리 벗어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자신도, 다시, 우리 당의 활로를 찾는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정치 환경들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제가 2020년 8월 10일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대선까지 쭉 치르면서 많은 일들이 그쳐갔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당을 잘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제 반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무총장직에 대해서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본 우리 공화당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이 굳건한 당에 대한 충성심과 당에 대한 헌신들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에너지고 자원이고 자산이었습니다. 그런 자산들을 지난 제가 1년 7개월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잘 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여러 형태로 제가 만나본 결과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환경 변화에도 변함없는 당에 대한 애정과 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공화당을 좀 더 한 단계 더 격상하는 계기로 이번 대선을 좀 삼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정치 환경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치 환경 하나하나에 흔들리고 변화하기보다 그간 5년간 투쟁의 결과로 우리 공화당에 내재된 정말 끈끈한 힘과 끈끈한 동지애로 또 굳건한 신념으로 앞으로 전진을 한다면 어떤 정치 환경에도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에서 새로운 역할과 중대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하는 게 제 판단이고 저의 지난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의 결과입니다. 향후에 제가 맡아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저도 지금 당장은 사무총장직은 그만두지만 우리 당이 좀 더 튼튼하고 견실하게 앞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참 우리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의 그 서명대, 천만인 무죄 석방을 위해서 대통령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가 이건가. 뭐 이렇게 당원들이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대통령님의 그 메시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 분분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셨다는 것만으로 정말 우리는 희망을 받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건강하신 게.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었는데 빨리 완쾌하셔가지고 제 페이스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당원들끼리의 그런 분분한
이런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표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대표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대통령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에 조금 숙고합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옹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합심하고 단결하여 새로운 우리 공화당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보는, 우리 공화당을 보는 국민들이나 외국 국민들이 저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 행복하시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나라의 희망을 한 번 더 꿈을 꿔봅시다.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계룡산 산업대 여러분 잘들 다녀오셨어요? 저 참석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5년 동안 바쁘게 이렇게 달려오다가 이제 긴장의 끈을 좀 놓아서 그런지 갑자기 안 아프던 것도 좀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렸는데요. 아무튼 걱정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힘차게 열심히 뛰어서 구름 밖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조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재인 5년 동안 코로나를 정말 잘도 이용해 먹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영업자들을 죽인 건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경제를 아작내면서까지 문재인 5년은 코로나를 마구마구 즐겼습니다. 물론 국민의 입을 막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촛불을 들어라. 내가 풀어줄 테니 마음껏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어라라는 저는 시그널을 보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국민 통제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문재인 5년을 즐겨놓고 이제 아마 촛불들이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조금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이 촛불을 가장 겁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촛불들을 겁내는 쫄보로 모여진 집단이 바로 국민의 집단인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무조건적으로 믿는 우파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본인들을 위해서 싸워줄 거라는 기대는, 희망은 애초에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들은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집단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배신하고 이 사회의 가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집단이 있으면 가차없이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눈치 볼 게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선거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여지껏 오랫 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회 정의와 가치를 위해 싸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 싸우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당원들끼리 설왕설래 논쟁하시는 것은요, 당의 긍정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을 후퇴시키고 당원들 사이를 일관질시키는 논쟁을 여기서 그만하고 당의 밑거름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건전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이랬는데요. 과연 정권교체의 열망에 부응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악용한 것인지 이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정권 교체 확실히 문재인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마 촛불과 태극기 양쪽에게 두들겨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찾읍시다. 파이팅 합시다.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날씨도 정말 따뜻해지고 또 벚꽃도 날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난 오늘로부터
그리고 오늘 이전부터도 많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게 정말 야속하게도 많이 아픈데 저희는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지가 됩니다. 여러 지표들을 보듯이 진짜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 거리두기로 국민을 옥죄왔던 거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국민을 그냥 이용하기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로써 다시 한번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참 앞으로 시작하는 새 정부, 과연 문재인 정부와 다를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정치에 국민을 이용만 할까? 야속하게도 우리공화당 당원분들은 다 그 진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그러한 정치는 국민 곁에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지만 대선 이후로 많은 분들이 아프실 겁니다. 저 또한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겨내야 하는데 솔직히 다 이겨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겨내려 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당을 사랑했던 만큼 당이 잘 되기를 바랬던 만큼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물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봤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 진정한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 뭐 여러 가지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수 없는 병사 없고 병사 없이 장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표님께서 가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텨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마 다음은 힘들 겁니다. 제가 염치 없게 여러분들께 더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이겨내 보일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3구 대선을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치소 생활을 청산하고 석방이 되시고 또 병원에 약 4개월간 계시다가 대구 사저로 우리가 옮기게 됐고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환영식을 거대하게 그 사저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와 우리 당원들에 대한 화답이 없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누구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누구는 조원진 대표다, 누구는 우리 공화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왜 당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5년 넘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저도 지금 몸이 성치 않습니다. 많은 지금 부상을 감내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애써가지고 왔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공화당을 파괴하는 세력이 아니지 싶습니다. 절대 우리 공화당과 박근혜 대통령과 조원진 대표는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시간은 우리 편이지 그 시간이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유영아가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석방이 안 됐으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조금씩 발자국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어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는 시간에 맞춰서
더욱 단합된 모습, 더욱 정진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시도당 위원장님들 요즘에 보면은 단합대회다, 산행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에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앞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 분장, 사무처 업무 분장을 대폭 이렇게 겸직 제도를 갖고 뭐 반이 줄었습니다. 사무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지금 후원금이나 그 특별당비 부분이 많이 물론 대선 때 우리가 자금을 출혈이 많아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특별당비나 후원 부분이 우리 전체 당 운영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것이 대폭 줄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공개 회의 때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당 사무처의 업무의 겸직이나 분장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최고위원회 한상수 최고위원이 법률자문위원장 겸 정책 부분 이렇게 담당으로 모셨고요. 재원호 최고위원은 경기도당 위원장 겸직 겸 당의 재정 담당 최고위원, 현진섭 최고위원은 국방안보 분야 이런 부분에 책임을 좀 드리고요. 진순정 최고위원은 여성, 그 다음에 한근영 최고위원은 청년 겸 수석 대변인, 이성원 변호사는 인재 영입 이런 담당으로 각 최고위원들도 업무 분장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또 각 업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의 전략기획회의를 격주로 지금 이제 중요한 회의가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가장 중요한 회의지 않습니까? 이 최고위원 겸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백업할 수 있는 당의 전략기획 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3040으로 구성을 해서 당의 전반적인 앞에 얼굴들을 이제 203040으로 앞에 얼굴을 세우겠다 하는 저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의 최고위원회의도 격주로 1, 3주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를 하고요. 그 1, 3주 월요일 날 연석 시도당 최고위원 시도당 회의 연석 회의를 1, 3주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3주 격주 월요일 날 전략기획 회의를 오후 2시부터 시간은 무제한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전략기획 회의의 진행은 진순정 최고위원이 여성 최고위원이 진행을 하고요. 참석자는 한건영 청년 최고위원, 이성원 인재영입 법률자문 담당 최고위원, 김수한 2030 전략위원장, 김수한 변호사, 그 다음 정병익 전략기획 공보실장, 최민선 홍보실장, 변혜룡 법률행정관리국장, 이장혁 자료민원실장, 박기영 조직대외협력부국장 이렇게 9분으로 격주 월요일 2시부터 시간 제한 없이 당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 내용은 당의 비전과 전략, 홍보 기획 전략,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 당 운영 방안 논의, 또 대안 제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당의 전반적인 개혁적 과제들을 전략기획회의에서 운영을 하고 당대표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전략기획회의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당에다가 접목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최고위원 겸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격주 1, 3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두 번째 주에 주요 당직자 중앙당직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직자 회의는 두 번째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중앙당직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당의 운영이나 전략기획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략기획회의, 전략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1, 3주 월요일 2시부터 무제한, 시간 제한 없이 당의 전략기획단 구성을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 회의는 진순정 여성최고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한건영 청년최고위원님 수석대변인 참석자는 한건영 최고위원, 이성원 인재영입법률자문 이성원 최고위원 변호사, 김수환 변호사 2030 전략위원장, 정병익 실장, 전략기획 공보실장, 최민선 실장, 홍보실장, 변혜룡 국장, 법률행정관리국장, 이장혁 실장, 자료민원실장, 박기영 부국장, 조직대외협력 부국장, 플러스에서 강민수 청년위원장, 이렇게 10분이 전략기획회의를 통해서, 전략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당의 새로운 변화 개혁된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려되는 소리를 한 말씀 드리면은, 여기는 당의 전반적인 전략기획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지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회의에, 전략기획단의 단의 전략기획회의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20대를 한 사람 더 추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략기획단에 우리 시도당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추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단이 우리 공화당의 향후의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크탱크면서 우리 공화당의 헤드의 역할을 하시면은 여기가 전부 20, 30, 40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전략기획단이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투쟁 방향, 새로운 또 운영 방향, 새로운 홍보 방향, 전략들을 만들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공개로 회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고, 별도로 제가 한번 자리를 해서 유튜브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자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교감을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특히 사제에 계신 분의 얘기를 이런저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런 예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정치를 오래 했고 판을 대강 보는데 여러 가지 방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정치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없을 건지, 이게 지방선거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조금의 섭섭함이 있고 조금의 아쉬움이 있고 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지만은 대로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우리는 정당입니다. 사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한 그 불법 탄핵, 사기 탄핵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자유민주 체제 수호, 시장 경제, 역사 수호, 뭐 이런 부분을 하는 우파 정당의 중심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역할이 있던 거고, 우리 당이 그 역할들이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앞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의 길을 좀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같이 오랫동안 창당 멤버로서 같이 있었던 분들이 당을 잠시 떠나 있는 그것도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루빨리 당을 정상화해서 새로운 인물, 또 경험 있는 인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당대표로서 바랍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